속이 울렁거릴 때 약보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음식이죠.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위 운동을 도와주고, 페퍼민트는 상쾌한 향이 위와 신경을 동시에 안정시켜줍니다. 매실은 장 기능을 도와 울렁거림을 완화해주고, 이온 음료는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단 음식은 오히려 울렁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속이 불편하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울렁거릴 때 토할 것 같은데 나오지는 않고, 누워도 앉아도 미식거리면 미칠 것 같잖아요. 차 타면 멀미로 고생하고 마치 입덧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릴 때, 뭔가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는 모를 때 종종 있습니다. 속의 울렁거림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속 울렁거림이 지속될 때 평소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끔 울렁거림이 심각한 병의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풍 같은 뇌신경질환, 위암 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약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같은 심각한 질환에 의한 것은 제외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한 질환은 그 원인 질환 치료가 먼저 있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속 울렁거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기능,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합니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 소화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는 주로 긴장 상태인데, 우리가 신경 쓸 때 자주 체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으로 소화기능이 억제되면서 체하고 이로 인해 울렁거림이 생깁니다. 또한 교감신경의 항진은 심장박동의 심장 박수를 증가시킵니다. 분명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두근거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 두근거림이 지속되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긴장 상태의 울렁거림의 강도가 심해진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화기의 문제인 담적병입니다. 속이 울렁거릴 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위장의 문제입니다. 체했을 때 미식거리고 심하면 구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꽉 막힌 것보다는 약간 소화 기능이 떨어진 정도라면 울렁거리는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담적이라는 노폐물은 기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무기력증, 특히 팔다리에 힘 빠짐의 증상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의 문제로 명치가 답답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어지럼증, 팔다리에 무력감이 동반된다면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탈수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옷이 젖을 정도로 땀도 많이 납니다. 평소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이 나갈 때는 물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나갑니다. 우리 땀에서 나는 짠맛, 이게 몸에서 빠져나간 전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해질은 우리 몸에서 신경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기면 울렁거리는 증상, 어지러움의 증상이 야기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 유행하는 러닝이나
과도한 운동 후에도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회복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된다면 속 울렁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을 뜻합니다. 이러한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 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나 기력이 좋을 때는 외부 자극에 별다른 반응 없이 빠르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면역과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작은 외부 자극이라도 빠른 대응이 어려워 순간적으로 외부의 변화와 내 몸 내부의 상태가 서로 불일치한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울렁거림이 생기고 휴식과 함께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가라앉는다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내 면역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울렁거림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울렁거림에 좋은 음식으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지만 생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강은 주로 평소 위장이 냉해서 위장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자주 체하는 경우에 좋습니다.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자주 나고 위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느낌이 있고 수족 냉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강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평소 매운 음식은 잘 못 먹고 속쓰림이 있다면 생강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주로 생강차로 해서 속이 울렁거릴 때 따뜻한 물에 한 잔씩 타서 드시면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는 화한 느낌이 울렁거림을 진정시켜 줍니다. 주로 울렁거림과 답답함을 같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자동차나 기차나 엘리베이터 등을 탈 때 답답함과 함께 울렁거림이 느껴지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페퍼민트의 화한 느낌이 있어서 평소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진정시켜줄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지나친 자극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페퍼민트는 따뜻한 물에 차로 우려서 향과 함께 드시면 위장과 함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온 음료입니다. 장마철 무더위로 인한 경우나 러닝 등의 운동 후 갑작스레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빠르게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한 번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오래 지속된 경우 몸의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울렁거림이 아닌 어지럼증, 근육 경련까지 동반될 수 있어서 나빠지기 전에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수분이 빠진 경우에 이온 음료를 통해 쉽고 빠르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에는 전해질 외에도 당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매실액입니다. 매실액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울렁거림의 완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이 위장과 관련이 있었다면 매실액은 장 쪽에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설사가 종종 있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면 울렁거림에 매실액도 도움이 됩니다. 매실액은 진하게 먹기보다는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천보다 주의사항입니다. 달달한 음식은 울렁거림이 있을 때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체하고 명치가 항상 그득하고 답답한 경우 단 음식은 울렁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단 음식을 먹으면 울렁거림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저혈당으로 인해 발생한 울렁거림이나 어지럼증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단 음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추가로 커피의 경우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교감신경 항진형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면서 울렁거림과 미식거리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렁거림이 생겼을 때 나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음식도 약과 마찬가지로 딱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울렁거림의 원인과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찾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음식으로 울렁거림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생활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심리적, 정신적 안정이 의외로 울렁거림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성 소화불량 등으로 발생한 울렁거림 증상은 안정만으로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안정은 흔히 알려진 명상이 가장 좋겠지만 바로 하기 힘든 분들도 많아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제 영상들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 줄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제일 좋았던 것, 제일 싫었던 것,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간단히 적음으로써 객관적으로 내 기분을 판단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쏠려있는 나의 집중력을 신체로 옮겨오게 도와줍니다. 땀을 흘리고 숨차게 거칠게 하는 운동보다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15분 정도 걷는다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울렁거림이 위장과 관련이 있다면 음식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야기 드린 울렁거림 증상에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간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소화는 주로 규칙적인 패턴으로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을 때 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은 위장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담적을 만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막상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날이 많이 덥거나 운동한 후에 물 한 잔씩 마셔주시면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커피나 술 같은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갈증이 날 때는 가급적 물을 마셔주세요. 생활 관리를 통해 울렁거림의 재발을 막고 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갑자기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울렁거리고 메스꺼울 때 해결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등도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격수혈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격수혈은 명치의 반대편 등에 있는데요. 여성들 속옷근 정도의 높이에 있는 척추에서 양옆이 격수혈입니다. 척추 양옆으로 누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문질러 주시면 울렁거림이나 메스꺼움이 가라앉는 느낌이 생깁니다. 소화기에 큰 이상은 없는데 메스껍고 울렁거릴 때 뇌관혈을 지압하면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임산부들의 입덧에 좋은 혈자리로 알려져서 이 뇌관혈을 자극하는 의료기기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암 환자들의 울렁거림, 미식거림에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뇌관혈은 손목 안쪽 주름에서 아래로 보면 두 개의 힘줄이 보입니다.
그 힘줄 사이로 손가락 3개 길이만큼 내려오면 온폭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서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합곡혈도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의 뼈가 만나는 곳, 이곳에 온폭 들어간 곳이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꼭 음식이 체한 것보다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사관혈이라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발가락의 태충혈과 같이 침치료에 사용되지만 간단히 합곡혈만 지압해 주셔도 울렁거림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지압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 혈자리 지압을 할 때는 등허리를 바르게 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볍게 걸으면서 하시면 좀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동반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울렁거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소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의 문제라면 식사 후에 심해지겠죠? 음식과 관련 없이 특정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울렁거림에 좋은 음식과 혈자리 지압을 바로 시행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 관리를 통해 재발하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속이 울렁거린다는 것은 기운의 흐름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다면 심장에 기운이 뭉치게 됩니다. 이때는 울렁거림과 함께 두근거림, 숨차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오래되면 자꾸 깜짝깜짝 잘 놀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식물 등이 위장에 막혀서 기운의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흔히 체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기운이 체한 것이고 음식물이 막힌 경우는 식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식사 전후나 특정 음식에 울렁거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실제 구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울렁거림뿐만 아니라 핑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 기운이 없고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운이 너무 없어서 기운의 흐름이 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막혔다기보다 너무 약해서 순환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지러움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전신이 무겁고 실제로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운의 흐름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그 통로에 찌꺼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노폐물 이름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한의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속이 울렁거리는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울렁거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울렁거림이라는 하나의 증상으로도 많은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교정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데 힘드시다면 저 같은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내 증상과 건강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